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금융 내비게이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이 나라 돈과 저 나라 돈의 교환 비율, 바로 이 환율이라는 거 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흥미진진한 세계로 한번 떠나보시죠. 내일 뉴스만 켜면 나오잖아요. 뭐 달러당 1,300원이다. 엔화는 900원이다. 아니 이 숫자들은 대체 누가 무슨 원리로 정하는 걸까요? 정말 거대한 수수께끼 같지 않나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수수께끼의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환율을 정하는 방식은요, 크게 보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정환율제. 이건 마치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듯이 환율을 특정 가치에 그냥 꽉 묶어두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변동환율제. 이건 뭐랄까, 바람 부는 대로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풍선처럼 시장의 힘에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닻을 내린 배냐, 하늘을 나는 풍선이냐. 어때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인류는 역사적으로 어떤 방식을 더 선호했을까요? 과거에는 어떻게든 안정을 추구하려는 위대한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 첫 번째 이야기, 근본이제와 브레튼-우즈 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시도는 바로 근본이제였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해요. 모든 나라가 자, 우리 돈은 금 얼마짜리입니다 하고 약속을 한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돈 1달러가 금 1g이고 영국 돈 1파운드가 금 2g이라고 해봐요. 그럼 무조건 1파운드는 2달러가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환율이 모처럼 딱 박혀 있는 거죠. 이 덕분에 국가 간 무역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1870년대에 시작된 이 평화로운 약속은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폭풍우를 만나면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 뒤로 세계는 엄청난 혼란에 빠졌고 1944년에 전 세계 리더들이 모여서 다짐을 하죠. 다시는 이런 비극을 겪지 말자, 새로운 판을 짜자. 바로 그곳이 브레튼-우즈였습니다. 자, 이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이제 기준은 금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미국의 달러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금 1온스는 무조건 35달러에 바꿔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자기네 돈을 그 달러에 고정시킨 거죠. 마치 달러라는 태양 주위를 다른 통화들이 행성처럼 뱅글뱅글 도는 구조랄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IMF와 세계은행이라는 경찰도 만들었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아니 말로는 고정시킨다, 지킨다 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래프를 아주 그냥 크게 띄워놓고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 바로 그 비밀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결정되죠. 환율도 똑같습니다. 돈의 가격이니까요. 중앙은행은 바로 저기 보이는 목표 환율, 이 파라고 쓰인 저 선을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서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직접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자, 왼쪽 그래프부터 한번 크게 볼까요? 지금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균형 환율 E1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목표 2파보다 더 높죠. 이건 우리 돈의 가치가 약속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다는 뜻이에요. 이럴 때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느냐? 창고에 쌓아둔 우리 돈을 시장에 그냥 막 내다 파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 즉 환율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쵸? 그렇게 수요 곡선 D2와 만나는 지점까지 계속 팔아서 기어이 목표 환율 2파를 맞춰내는 겁니다. 이번엔 반대 상황이에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죠. 시장 환율 E1이 목표 2파보다 한참 아래에 있네요. 이건 우리 돈 가치가 너무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반대로 하면 돼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달러를 풀어서 시장에 굴러다니는 우리 돈을 마구 사들이는 겁니다. 없는 수요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수요 곡선을 D1에서 D2로 이동시켜서 목표 환율 2파까지 가치를 끌어올리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이런 눈물겨운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장이라는 거대한 힘이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투기적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 대 전 세계의 투자자, 이 숨막히는 대결의 현장, 1992년 영국 파운드화 위기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한번 느껴보시죠.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영국이 자국 통화인 파운드화를 당시 유럽 최강 통화였던 독일 마르크화에 고정시켰어요. 그런데 갑자기 통일이 된 독일이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확 올려버립니다. 이걸 본 시장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라? 영국 경제가 저 높은 금리를 버틸 수 있을까?
파운드화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의심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1992년 9월 16일 운명의 날이 밝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가 당시의 그 처절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전 세계 투기 세력들이 파운드화는 망한다에 돈을 걸고 가지고 있던 파운드화를 미친 듯이 팔아치우기 시작했어요. 파운드화를 사려는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죠. 자, 보세요. 수요 곡선이 D1에서 D2로 심지어 D3까지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는 게 보이시죠? 영국 중앙은행이 약속한 환율 2%를 지키려면 저 어마어마한 폭탄 같은 매도 물량을 외환 보유고를 다 털어서라도 사들여야만 했습니다. 이 공격의 맨 앞에는 바로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가 이끌던 퀀텀 펀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확신했어요. 영국 중앙은행은 절대 버티지 못한다. 그리고 그 예측은 정확하게 들어맞았죠. 영국이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자 퀀텀 펀드는 단 며칠 만에 무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입니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시장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아니, 영국은 대체 왜 진 걸까요? 그들은 왜 고정환율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국제금융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 이 세상 모든 국가가 직면하는 불가능한 선택, 바로 정책 트릴레마라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정책 트릴레마. 이건 뭐냐면요. 한 나라가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세 가지 꿈, 그런 거예요. 첫째, 도리 국경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자유로운 자본이동. 둘째, 환율이 안정적인 고정환율. 셋째, 우리 경제 사정에 맞춰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통화정책. 이 세 가지, 전부 다 너무 좋고 매력적이죠? 하지만 슬프게도 이 셋을 한 나라가 동시에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는 눈물을 머금고 포기해야만 해요. 이 불가능의 삼각형이 바로 그 딜레마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각 꼭지점이 우리가 너무나 원하는 정책 목표들이에요. 한 국가는 이 삼각형의 변을 따라서 딱 두 개의 꼭지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 개를 전부 다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이 삼각형은 그냥 와장창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라면 어떤 두 가지를 고르시겠어요? 실제로 나라마다 선택이 다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자본이동의 자유와 독립적인 통화정책, 이 두 개를 선택하고 고정환율을 과감히 포기했죠. 그래서 변동환율제를 쓰는 거고요. 과거의 중국은 고정환율과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럼 유로화를 쓰는 유럽 국가들은 어떨까요? 이 나라들은 유로라는 하나의 통화, 즉 고정환율과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선택하는 대신 각 나라의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포기하고 유럽중앙은행이라는 곳에 그 권한을 넘겨줬어요. 보시다시피 정답은 없어요. 그냥 각자 나라 사정에 맞는 최선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정환율제부터 파운드화 위기, 그리고 정책 트릴레마라는 아주 깊은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 교과서 속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는 금융시장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께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인데요. 환율을 이해한다는 건 그냥 시험 문제 하나 더 맞추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세계 경제의 작동 원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마스터 열쇠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열쇠를 손에 쥐면 뭘 할 수 있느냐? 환율이 움직이는 걸 보고 외국인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겠구나 예측할 수 있게 되고요.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는지 아니까 채권 시장을 더 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내가 해외 투자를 할 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엄청난 무기 아닌가요? 금융의 세계, 물론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세계를 주름잡는 모든 금융 전문가들도 전부 다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자 시절이 있었다는 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디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나아가다 보면 여러분도 언젠가 이 거대한 금융의 세계를 반드시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경제학 장 박사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